자, 오늘은 6강 셋째 나팔부터 다섯 번째 나팔, 자, 환경 재앙 및 파괴자 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셋째 나팔. 자, 셋째 나팔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 보면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나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마치 이제 운석이 떨어지는 것 같죠. 이게 운석이 떨어질 때 실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의문점이 있죠. 이게 운석이라고 하면, 자, 이건 이제 그 별 이름이 있어요. 이 별 이름이 쓴 쑥이래. 근데 이 운석에다가 이게 별 이름을 짓나요? 또 아니라고 쳐. 또 별이라고 쳐. 별 이름이 이 체르노빌, 그러니까 이 쑥이라는 이름이 그 별은 없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무도 쑥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제 이런, 이제 이 운석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고, 이건 이제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돼요.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비슷한 일이라도 있었는가, 한번 찾아봐야죠. 그러면, 러시아어로 체르노빌은 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쑥이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쓰는 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러시아어로 체르노빌이라는 말이 쑥이에요, 쑥. 우크라이나 말도 비슷한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어로. 근데 거기 나라 사람들은 이제 금방 알아봤던 거죠, 이제. 이게 이 체르노빌 폭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쑥이라는 이게 체르노빌 이 사건을 체르노빌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는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자, 현재까지는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별 이름이 이제 쑥이라고 하고 이제 이걸 러시아어로는 체르노빌이라고 하니까 유럽에서는 체르노빌이라고도 쑥을 썼으니까. 자, 1986년 4월 26일이죠. 자, 1차 대전은 뭐 2차 대전 뭐 이제 이미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이제 1980년 날짜별로도 이제 맞아 떨어져야죠. 순서적으로. 자, 1986년 4월 26일 원인 불명의 원자로 가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며 1 내지 2km 불길이 치솟아 횃불처럼 타오름. 이게 이제 보세요. 폭발해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높이 올라갔다 이거죠, 빛이. 이게 근데 이때 이 마치 이렇게 횃불처럼 이렇게 올라갔던 불이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마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걸 아마 요한이 보고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체르노빌 사건이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 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자, 국제사회를 향한 거짓과 진실 은폐, 뭐 오염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진실 은폐를 했다고 해요. 자, 짙은 생이 방사능 다량, 이때 이 체르노빌 방사능 오염을 나타낸 지도. 그러니까 유럽이 대다수가 이제 오염이 됐죠. 하늘로 이렇게 막 퍼지면서. 그리고 자, 원전 사고 피해 지역. 이제 여기 우크라이나 키예프잖아요. 여기가 이제 체르노빌 있어요. 우크라이나 안에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퍼졌다는 거죠. 근데 자, 인명 피해. 뭐 사고 3개월 이내 사망자 28명, 6년 이내 사망자 6천에서 8천 명. 뭐 당시 발표에 의해서죠. 현재까지 사망자 뭐 4천 명, 2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민 35만 명. 자,
자, 강물 오염으로 식수 고갈, 오염수로 질병 증가, 방사능, 산성비 발생. 자, 여기는 이제 더 인명 피해가 또 더 늘어나죠. 직간접 피해 사망자 98만 명 추정. 뭐 이제 그다음에 180억 루블 약 7조 원. 야, 옛 소련 경제 피폐화. 소련 경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소련 경제가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것도 엄청나게 피폐를 시켰어요. 소련 경제를 타격을 심하게 줬다는 거죠. 이제 보세요. 이제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주변에 강들이 많았는데 강물 오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 물을 먹고 상선비가 발생하고 이게 뭐 유럽에만 퍼진 게 아니고 아시아까지 왔어요. 이게. 자, 봅시다. 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주변 지역 방사능 오염 현황. 자, 뭐 여기 이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이렇게 많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 강들이 여기 주변의 강들이 다 오염됩니다. 여기죠. 한 번 더 보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유엔 추정론 최소 900만 명이 영향을 받았대요. 900만 명. 고통받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이랬죠. 막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많이 나오고. 자, 발전소 인근 1800개 마을에서 50만 명 이상 뭐 속에 토양 오염, 토양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돼. 정부 통제 이전에 방사능 오염된 물고기 4만 7천 톤. 뭐 우유 380만 리터 판매 집계. 오염된 물고기와 오염된 우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 체르노빌 사고 12루 방사능 유출 낙진 예측도. 그래서 이게 체르노빌 여기 있었는데 여기 한국이잖아요. 이렇게 낙진이 이렇게 다 왔다. 한국까지 왔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때 방사능 막 산성비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근데 보세요.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왔다고 이게 한국까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하늘로서 이게 바람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퍼진 거죠. 오염이 많이 됐고 이때 이제 특히 여기 주변에서 이제 강물의 오염 때문에 물의 오염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많이 죽었습니다. 자, 체르노빌 영향으로 질병 및 암 발생률 증가. 예. 지금 사람 사는 곳이 사람이 안 살죠. 이제 사람이 못 살죠. 여기 오염돼가지고. 예. 다 그대로 폐허로 그대로 놔뒀어요. 자, 이거 이제 돌연변이 뭐 이렇게 거기 주변에서 발견되는 이제 생물들이죠. 사람도 이렇게 체르노빌 아이들은 유전적 결함을 갖고 태어나 평생 물고로 살든지 서서히 죽어간 이들이 700만 명이 이른다. 아까 뭐 어떤 통계에서는 또 900만 명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죠. 다리가 이렇고 지금 이거 오래 못 살죠. 이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 이게 셋째 나팔은 그래서 이 체르노빌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 사건 여기서 있으면서 이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남아 있는 유대인 이때도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이 세계 1차전, 2차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갔지만 이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오염되고 이러면서 사람 죽어가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또 많이 고토로 이동을 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은 알리아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자, 넷째 나팔 봅시다. 자, 넷째 나팔은 천체, 이게 해, 달, 별 충돌, 천체 충돌이 일어나고 지구 일조량 감소 현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이런 일들이 또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시록 8장 12절 말씀. 자, 어두워진대요. 3분의 1이. 완전한 어둠은 아니지. 근데 뭔가 이게 지구가 조금씩 어두워진다라는 게 되죠. 별들이 어두워지니까 아무래도 빛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구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기후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달 별은 이게 계절과 기후,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절과 기후, 달과 절기를 나누는 데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천체가 타격을 받으면 기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에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거죠, 사실 이게. 근데 이거는 인간의 재앙이 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우주에서 지들끼리 스스로 일어나는 건데 이게 뭐 근데 인간이 뭐 스스로 일으키는 재앙은 아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기후 위기는 기후 이상 기후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이 뭐 자연 오염을 뭐 이산화탄소 양을 뭐 줄여서 뭐 그걸 탄소를 뭐 줄여야 된다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지구 기후를 지켜야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환경재앙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뭐 영향이 있죠. 없진 않죠. 인간의 또 저것 때문에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 근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연은 이 이상 기후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조량이 뭐냐? 이제 햇빛이 구름이나 안개 등으로 가려지지 않고 지면에 도달한 양을 일조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허블 우주망원경이 육안의 100억 배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990년대 4월 24일 허블 망원경 등장으로 관측 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자, 아까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건이 났죠. 이제 이게 1990년대 허블 망원경 등장으로 관측이 가능해진 시대가 돼요. 그 전까지는 우주를 그렇게 천체가 막 타격되거나 뭐 그런 것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허블 망원경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관측할 수 있는 게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우주 망원경 허블보다 뭐 더 좋은 게 나왔죠. 자, 천체 현상의 일조량 감소는 기상 이변의 원인이 된다. 자, 이게 태양이죠,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이제 2023년도 뭐 이게 찍어놓은 거라고 하는데 뭐 90년대에도 있었어요. 태양에 충돌하는 혜성입니다. 태양 충돌 후 폭발. 뭐 이제 이게 이제 보세요. 태양 플레어 현상과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흑점의 폭발로 발생하는 자기장은 지구의 전류 차단과 통신 마비를 일으킨다. 또 전 세계 지각판에 영향을 주어 지진과 화산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진과 화산 활동은 이상 기후 현상의 하나의 원인이다. 나사 발표가 나왔어요. 보세요. 이게 기후 이상을 일으키고 기후뿐 아니라 인간의 이제 그 지구 자기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또 지각판까지 영향을 끼치고 지진과 화산 활동도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전체를 타격받는다는 게 엄청난 지구의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달과 거대 운석의 충돌 순간 포착. 그러니까 실제로 타격을 받고 있잖아. 진짜 우리가 모르는 거 순간에도. 이게 관측 가능해진 시대가 90년대부터 관측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하고 이게 맞아떨어지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소행성 충돌로 섬광이 생긴 달. 엄청나. 보세요. 이거 뭐 이게 다 타격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다 많잖아. 3분의 1 뭐 타격 받았다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뭐 충돌을 일으키면 우주 먼지를 일으켜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달에 막 충돌하는 거죠. 운석 충돌로 빛의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치며 기상 이변을 초래한다.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소행성이 목성의 충돌로 아까 별들에도 타격받는다고 했죠. 해, 달, 별 보세요. 이게 목성도 이제 별이잖아요. 소행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걸 이게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충돌 후 폭발. 이거 별들도 타격을 받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뭐 타격 받고 있는 그런 사진을 이제 찍어놓은 것 같아요. 자, 해성 파편들이 목성의 충돌. 뭐 은하들에도 충돌. 이게 별들이 다 천체들이 다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별들이 폭발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빛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3분의 1이 빛을 잃어가고. 자, 두 개의 선단이 충돌하는 초기 단계면 뭐. 근데 별들이 별들끼리 또 부딪혀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별들의 충돌. 뭐 이런 계속 일어나죠, 이게. 자, 소행성 충돌 후 먼지, 가스, 구름 생성. 이제 우주 먼지가 등장하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이 태양이나 빛을 이렇게 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빛의 일조량이 감소할 수 있죠.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도 여기도 하나님의 개입의 또 섭리에 의해서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이 이런 게 일어나니까 지구 기후가 필연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식량 생산이나 이런 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세상에서는. 자, 이게 헝거맵, 기근맵입니다. 자, 천체 충돌로 자, 이제 굶주리는 곳 지도 이제 그런 국가들 표시해 놓은 건데, 자, 천체 충돌로 생성된 먼지, 가스, 구름은 천체 또는 지구 일조량의 감소를 가져와 기상 이변의 원인이 되고 가뭄과 홍수, 슈퍼 태풍 등이 발생해 지구의 사막화, 한랭화 등으로 곡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구 환경은 필연적으로 악화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니까 막 탄소 뭐 그런 거 감축해야 된다 막 하면서 뭐 그렇게 해요. 그거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일정에 감소하니까 뭐 지구의 사막화도 가져올 수 있고 한랭화도 가져올 수 있죠. 보세요. 이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어디예요? 아프리카가 많죠. 사막화가 일어나는데 이 지역이고 또 위쪽으로는 또 한랭화가 있겠죠. 쪽으로는. 뭐 이제 좀 가난한 나라 후진국일수록 이제 많이 타격을 더 많이 받죠. 자, 시나리오에 따른 생산량 미래 예측. 뭐 이제 70년대부터 뭐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건데 농촌진흥청에서. 자, 기상청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비도 많이 내려 일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일조 시간은 농작물 생육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작황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예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천체가 타격을 받으면서 일조량이 감소하면 이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주요 작물의 재배지 변화. 뭐 한국을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도 뭐 재배, 자, 이런 일들이, 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배적지 변화. 자, 위로가 이제 점점 재배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여기서 열대 과일만 여기서만 났다고 하면 이제는 위로도 일어난다는 거죠. 막. 점점 기후가 변화되니까 그런 거예요. 열대 현상이 더 일어나고 막 재배적지 변화. 자, 병해충과 잡초 확산, 수량과 품질 저하, 곡물가 폭등으로 물가 상승.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 기후 변화가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하고도 연관이 돼요. 자, 소돼지 닭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생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후 변화는 축산업에도 가축의 건강, 생산성, 사료 생산, 질병 확산, 물 자원 부족, 경제적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기후 재앙이. 근데 그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니까. 전체 타격 때문에. 자,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사람도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골다공증 악화, 뭐 각종 근육통 뭐 질병들을 가져올 수 있죠. 기후변화는 수확량 감소로 영양실조 인구 증가, 감염병 취약, 세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바뀌겠죠. 기류가 바뀔 수 있죠.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 되면은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날 수 있죠. 독일의 한 보고서에 의한 것인데 1990년도까지 27년간 독일의 8개 지역에서 젠 태양의 총 복사량이 한 곳 브라인 슈바이크만 빼고는 모두 감소한 것을 보인다. 실제로 이제 1990년도에 보세요. 이게 1조량이 감소했어요. 모두 감소한 것을 보인다. 자, 그 연구자들은 또 다른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는데 그 연구가 비록 국지적인 영향을 받는 독일의 몇몇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결과들은 서구와 중유럽의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농촌과 공업지역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다. 자, 태양 복사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일조량이 감소할 수 있는 거. 이거 실제로 이제 이런 연구 자료에 의해서도 나옵니다. 자, 중국에서 한 비슷한 연구가 비슷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 연구는 2008년 지구 물리학 연구지에 실렸는데 중국의 2개성에 걸친 장기적인 일조량의 경향을 밝혔다. 그 연구자들은 1961년부터 2005년까지 윙구이 고원의 184개 지점에서 일조량 시간과 구름의 양을 적용하였는데 그 45년간 윙구이 고원의 24도 지역 북쪽에서 대부분 연간 일조량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였고 그것은 10년당 11.8%의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는 윙구이 고원의 북부에서 연간 태양광의 일조 시간의 감소가 전체적으로 극적으로 가속화했고 최고로 많이 감소한 때는 1980년대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연간 평균 구름의 양은 미미했고 심지어 그 45년간에 감소하였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연구와 같이 그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2003년 국제기후학회지에 실린 일본의 논문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북일본의 봄부터 가을까지의 일조량은 분명히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일조량이 적은 시기는 점점 더 길어졌다. 50년대와 60년대 초에 중부와 서부 일본 지역에서는 늦은 봄에 종종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적은 시기가 있었다. 남서쪽 섬들에서는 거의 1년 내내 일조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로 4월경의 좋은 기후의 시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 연구로 밝혀진 일조량 감소에 따른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후 변형의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변형에 대한 시간과 공간 규모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국지적인 공기오염은 주요 원인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대기 순환 양식의 계절적 주기를 10년 단위 규모로 조절하는 것이 동아시아에 존재한다고 보이며 그 원인은 아마도 자연적 기후 변형 또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장기적인 생생적 기후 변화일 것이다. 보세요. 이제 원인이 자연적 기후 변형, 인위 생성적 기후 변화, 뭐 이제 지구 온난화도 사람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죠. 기후 변화가 뭐 탄소 때문에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자연적 기후 변화일 가능성이 커요. 인간이 아무리 뭐 그런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해도 뭐 아주 이 지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서 지구 온난화 같은 이거 인위생적 기후 변화라기보다는 이게 타격이 더 크다보다는 이것보다 이게 자연적 기후 변형이 더 커요. 전체가 타격 받으면서 일조량이 감소하니까 이게 원인이 더 크죠. 그래서 인간 때문에 뭐 일어나는 것도 필연적으로 조금 있겠지만 이 자연적 경향 때문에 기후 변형이 일어날 이 앞에 말이 이 말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뭐 거짓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말이. 그리고 동물들이 떼죽음 당 생물들이 떼죽음 당하고 이것도 다 환경 오염 당연히 환경 오염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무기 실험, 핵 실험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크다니까요. 타격이.
그러한 관찰은 태양의 일조량을 조직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꾸준히 일어났다. 평균적으로 5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조량은 세계적으로 5% 정도까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감소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남극 대륙에서는 태양 일조량이 9% 감소했고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0% 감소했다. 영국 제도에서는 16%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22%가 관찰되었다. 러시아에서는 30%의 감소가 있었고 홍콩에서는 37%의 일조량 감소가 있었다. 다시 말하여 예를 들어 러시아와 홍콩과 같은 지구의 어떤 지역은 이미 1990년대 초에 이르러 태양의 일조량이 3분의 1이 감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보세요. 이게 진짜 3분의 1. 어느 일정 지역에서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 선진 국가들의 공해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함에 따라 1990년대에는 일조량 감소 현상도 줄어들거나 또는 없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위성들에 의하면 1990년대 초와 2002년 사이에 지구의 구름이 뒤덮인 것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에 한 BBC 방송 기록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서유럽에서 공기 오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띌 만한 결과를 맺게 되어 공기의 질이 나아졌고 심지어 지구 일조량 감소 현상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의 온도가 과거에 일정하게 있었던 것에 반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3년 몹시 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마도 지구 일조량 감소의 현상의 최고점은 2000년 부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것은 2005년에 몇 년 전부터 일조량 감소의 현상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이 타임라인에 잘 맞추어 넷째 나팔의 사건에 부합되게 2000년 전으로 일어났다. 보세요. 시기상도 2000년 전으로 일어났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타임라인이라는 책 제2권 나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새 천사 나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넷째 나팔은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고 천체 타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일조량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빛의 감소가 있고 우주 먼지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나팔 소리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계시록 8장 13절에. 갑자기 이게 새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또 나팔 세 개를 불러요. 그럼 갑자기 화가 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게 갑자기 왜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넣었겠죠. 자,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남은 세 개의 나팔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세 개 나팔이죠. 그 세 개 나팔을 얘기한 거잖아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얘기한 거예요. 앞에 네 개 나팔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화다. 이 세 개의 나팔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런 대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섯째 나팔을 봅시다. 바닥 없는 구덩이와 파괴자. 자, 여기 이제 성경에 이제 무적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시기상도 맞아야 되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 실제로 이제 구덩이죠. 근데 보세요. 이제 이게 석유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냐? 있었어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땅에 떨어진 별인데 갑자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징이라고 봐야죠. 어떤 그 진짜 실제 별이 아닌 거죠.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았다. 봐보세요. 이제 이건 어떤 다른 그가 무적행을 여니. 자, 그라고 하죠. 갑자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실제 별이 아니고 상징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가 무적행 어떤 사람이죠. 어떤 존재죠.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엄청 큰 연기가 올라온다는 거죠. 또 황충이 이건 메뚜기입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또 심지어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포함될 수 있죠. 자, 근데 땅에 풀이나 푸른 거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래요. 수목에는 그러니까 뭐 해가 없다는 거죠.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제 이게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날에는 사람들이 자, 황충들의 모양, 황충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설명이. 메뚜기라고 있죠.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계시록 9장 1절 12절. 자,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 이거 갑자기 화를 얘기하는데, 자, 어떤 사람의 등장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 황충들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건 보면 뭔가 어떤 엄청난 뭐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사람이 죽지는 않아. 5달.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괴자, 이게 아바돈, 아볼론 이거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이제 그들에게 왕이 있다 또. 이게 또 뭔지. 자,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 유전 폭발. 디워터 호라이즌 호. 이게 이제 현대에서 이제 만든 건데, 미국 멕시코판 유전 폭발 2010년도 연대도 딱 맞죠. 2000년 전으로 이제 넷째 나팔이 불렸으니까 이건 5째 나팔은 2010년 4월 시간상으로도 맞고, 자,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세요. 이런 엄청난 폭발이 있으면서 바닥에서 진짜 구덩이에서 올라오죠. 뭐가 큰 화덕에 연기가 올라오고. 자, 11명이 일꾼이 숨지고 이때 폭발 사고로 인해서 17명이 다쳤다.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2,000km. 엄청난 길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뭐 남북한 합친 길이의 뭐 거의 2배에 가깝죠. 2,000km면.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2,000km 해양 오염을 시킨 지 세계 역대 최악의 기름 유출 사건이다. 환경 오염 심했죠 이때. 자, 해저 1,600m 시추공에서 쏟아져 나온 6억 5천만 리터의 원유는 미국 5개 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1,600m의 시추공에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바다 속에서 갑자기 화덕처럼 엄청난 연기 존재가 나오죠. 자, 미 석유 시추 시설 원유 유출 사고. 자, 이게 영국 석유 회사 이제 BP에서 만든 거고, BP가 이제 주인이고, 소유주 트랜스오션, 아무튼 BP, 영국 BP 회사. 여기 이제 석유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 만들었고. 자, 이제 여기죠. 사고 지점이 바다 여기 멕시코만 이렇게 확산이 됐어요. 근데 보세요. 바닥 없는 구덩이가 어딘가. 이게 바닥 없는 구덩이 원유. 그러니까 석유랑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서 뭐 바닥이 없으니까 여기서 막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죠. 뭐가 석유가. 여기 보면 뭐 파이프가 이렇게 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침몰한 것도 있고. 아무튼 이게 침몰했겠죠. 당연히 이게 폭발하면서 떠 있었으니까. 이게 1500m. 자, 미국 멕시코만 주변 원유 확산 상황. 이렇게 하면서 막 계속 확산됐죠. 다섯 개 주의 영향, 루이지애나, 뭐 미시시피, 엘라베마, 플로리다 하나 더 있죠. 뭐 이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엄청난 아무튼 피해를 봤죠. 근데 보세요, 이게 바다온 국물, 화덕 같은 연기 엄청나게 퍼지죠. 거기다 기름까지 뭐. 무적행은 바다의 끝이 없는 웅덩이 또는 우물이라는 뜻이다. 맞죠. 그대로 그 뜻 그대로 무적행은 바다의 끝이 없는 웅덩이 또는 우물이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맞죠 이게 완전. 그런데 성경은 그 깊은 바다의 웅덩이가 열려 연기가 나왔다고 말한다. 계시록 9장 2절 말씀. 또한 유정 굴착 장치는 그야말로 바다의 깊은 구멍을 뚫어 석유를 뽑아내는 장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걸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불까지 나오고. 이거 보세요. 완전히 뭐 그냥 재앙이지 뭐. 보세요. 이제 BP 회사, 영국 회사죠. 자, 영국 석유 회사 BP와 미 국방부는 미 국방성 아닙니까? 바다에 넓게 퍼져가는 기름띠를 가라앉힌다는 목적으로 땅의 정갈과 같은 전투력을 가진 메뚜기 200대로 유독성 분산제를 뿌렸다. 코렉시트 9500. 땅의 정갈이 뭘까요? 탱크 뭐 이런 걸 포함할 수 있죠. 뭐 견인포, 뭐 곡사포 이런 것도 비슷하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땅의 정갈처럼. 그런 전투력을 가진 메뚜기 같은 그 기계 전투력을 가졌죠. 황충이죠. 메뚜기. 군용기를 얘기하죠. 군용기. 전투기. 뭐 200대로 유독성 분산제를 뿌렸어요. 근데 유독성 분산제를 그런 뿌린 그런 비행기가 있냐? 봐봐야죠. 그게 메뚜기가 맞는가? 도대체 뭔가 그게 보면 이게 이런 군용기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이런 군용기 이게 프로펠러 돌아가고 이게 코렉시트 9500 담긴 그런 겁니다. 이게 액체가 담겼죠. 이걸 뿌렸죠. 이제 독성 물질이에요. 자 이렇게 막 비행기가 가면서 이렇게 막 뿌렸죠. 여기다 기름이 이쪽에다가 그러면서 이게 기름을 가라앉히 이게 묻으면은 가라앉은대요. 이게 그러면서 뭐 가라앉는 거지 기름이. 그럼 당연히 오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거랑 같이 이제 이 코렉시트 9,500하고 이 석유가 원유가 섞이면서 뭐예요? 독성이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아주 늘어나요. 엄청나게. 독성률이 강하다는 거죠. 자, 땅의 정갈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견인포. 딱 땅의 정갈하고 이제 닮았잖아. 이게 요한 이런 걸 본 거죠. 이것도 뭐 땅의 정갈이라고 할 수 있죠. 움직이면서 막 포를 쏘고. 그러니까 같은 화력을 가졌다 그랬으니까 황충이 뭔지 알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죠, 이제. 그럼 보세요, 이제 메뚜기. 이게 메뚜기인데 나비가 아니에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날개를 펼쳐놓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메뚜기. 자, 황충.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이제 군용기 실제로 그 사진입니다. 군용기가 이렇게 뿌리는 거. 근데 보세요. 사고 발생 3일 후 2010년 4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유대력으로 5개월 동안 뿌렸다. 거기서 보면 5달 동안 뿌려야 된다잖아요. 이거를 5달 계산은 유대력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30일이죠.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 곱하기 5. 그러면 150일이라고 봐야죠. 그럼 150일 동안 정확히 뿌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딱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 보는 거죠. 다섯 번째 나팔은. 뭐 이게 200대나 이게 지원이 됐다 그래요. 뭐 헬기도 조금 지원됐고. 아무튼 이게 보세요. 이제 한 대당 하루에 10번에서 20번씩 출결하여서 막 계속해서 뿌렸어요. 이렇게. 200대가.
하루 막 10번씩 막 그러니까 시간 나면 1시간에 한 번씩 막 계속 했다는 거지. 오, 보세요. 이런 프로펠러 가진 이런 비행기들이. 이것도 프로펠러 갖고 있죠. 다. 이렇게 해서 여기 기름띠에 여기다 다 뿌렸다고. 근데 이게 뭘 초래하냐면 독성 물질을 극대화시켜요. 보면 이제 사람의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된 노동자들과 인근 해양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어요 자, 유독성 분산제가 기름과 섞여 52배 증가되는 독성으로 전갈에 침에 쏘인 듯한 피부암 유발 증상이 나타났다. 아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했잖아요. 5달 동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 동물학자인 윌리엄 소우와 같은 많은 과학자들은 코렉시트가 사람들과 해양 생물에게 동시에 다 치명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땅의 식물에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바다의 생물에게는 많은 피해가 있는 사건으로서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부합한다. 그렇죠.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이것도. 놀랍죠. 자, 뉴스위크는 재차 원유와 코렉시트가 섞인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하였다. 단기적인 건강 증상으로는 급성 호흡기 문제, 피부 발진, 심혈관 충격, 위장의 충격, 그리고 단기 기억력 상실, 장기적으로는 암, 폐 기능 저하, 간 손상, 그리고 콩팥 손상이 있다. 분산제를 뿌린 결과 멕시코만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심한 병들과 고통을 유발하였다. 예를 들어 멕시코만 해안의 청소 작업자인 클레이튼 마더는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주기를 기도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줄 기도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도 찬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성경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은 건들지 말라 나왔죠. 인침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그런 애가 갔다고 했죠. 이 사람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는지 안 믿었겠죠. 아니면 또 형식적인 신앙이었겠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이름을 썼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런 재앙의 사람이 됐죠. 재앙을 받은 사람이 됐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죽고 싶어도 못 죽은 거죠. 못 죽는 거지. 이러한 새 걸프 전쟁 증후군은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코렉시트를 뿌려서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다. 계시록 타임라인 제2권 나팔. 이거 보면 그대로 연 성취된 겁니다. 이 연은 멕시코만 유전 폭발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시추선. 영국 석유회사 BP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200억 달러 23조 원 합의금을 배상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죠. 자, 보세요. 이제 또 황충에 대해서 봅시다. 자, 머리에 금관과 같은 사람들 얼굴 모양. 보세요. 이제 이게 금관처럼 이게 밝잖아요. 이거 밤에 보면은 금관처럼 보일 수 있죠. 왜? 자, 봅시다. 사람들의 얼굴 모양. 이게 이제 사람 얼굴처럼 보였을까요? 코, 입, 이렇게 봤나? 아무튼 보세요. 야, 금관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월계관들, 금관, 이렇게 보면 로마 황제들이 썼을 때 이런 거 썼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비행기 보면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금관이라고 볼 수 있죠. 금관 쓰는 것처럼 본 걸 수 있죠. 이게 요한이 봤을 때.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까이 보면 이게 프로펠러 회전하는 게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마치 여자의 머리털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면 실제로 이게 여자 바람에 휘날리면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머리가. 프로펠러는 여기 보세요. 머리 휘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돌아가니까 저기 엄청. 이렇게 자, 사자의 이빨, 송곳니죠. 사자의 이빨 엄청 튀어나왔잖아. 이거 보면 맹수의 이빨, 사자 이빨 엄청 커요. 이런 게 보면 이제 사자 이빨처럼 보였겠죠. 이런 걸 보면. 응? 보세요. 이게 송곳니, 이게 사자 이빨 아니야. 자, 철 흉갑이 있고, 자, 이게 다 철로 된 거 아닙니까?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는 많은 말들의 병고 소리 같고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다. 얼마나 비행기 지나면 소리 얼마나 웅장하게 큽니까?
진짜 전쟁터 달려가는 뭐 엄청난 말들의 병거 소리 같죠, 실제로. 그다음에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다. 그래서 꼬리에 뭐 갑자기 이쪽에 꼬리 쪽에 뭐 쏘는 침이 이렇게 있죠. 뭐 이게 침이 될 수도 있죠, 이것도. 자, 보면 또 이런 것도 또 꼬리에 침. 이것도 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쏘는 거니까. 진짜 그 사도 요한이 이걸 봤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거를. 사도 요한이 이게 뭔지 모르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알지만. 자,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스어로 아폴리온, 파괴자의 등장. 자,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자, 이 버락이 44대 미 대통령. 이 대통령의 이 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이 있다는데, 이 왕이 당시에 이 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왕이지. 총사령관, 또 이 군부대의 총사령관이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자, 이때 대통령이 그럼 누구죠?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예요. 후세인이라는 이름도 들어가고, 이거 보면 이슬람 관련 있죠, 이게. 오바마 2세.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화는 적그리스도에 일어납니다. 자, 이게 5번째, 6번째, 7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바마는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오바마가 한 행동을 보세요. 이슬람 단체 후원과 동성애 인정,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부추겼고, 자, 미국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했죠. 파괴하는 정책을 수립했죠. 좌파 성향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가정교회 파괴 정책을 수립. 가정에서 교회 모임을 못 하게 했어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이거를 법으로 통과시키려 했다고. 그런 파괴 정책을 수립했고요. 다행히 막았지만 나중에 버락 오바마는 적그리스도로 가장 강력한 후배이다. 첫째 짐승.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인물이라는 거죠. 엄청 자기를 뭐 기독교인으로도 뭐 표방을 하는데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한 거지. 또 666도 지원했고, 봐보세요. 베리칩, 666, 의료제도, 사람 몸에다 박아야 된다. 이거를 오바마가 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거를 실행하려 했던 인물이에요. 의료제도 허용하며 감시와 통제의 적그리스도 세계 통치 체제 준비. 이런 걸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거 페마 정책도 있고, 미 재난청에서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약 1000여 개 이상의 뭐 페마 캠프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으나 대호 환란의 시대를 준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실제로 이게 이런 캠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재난청에서 기상 이변에 대비했다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제 보세요. 페마. 이게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이제 어떤 인류 재난이 맺을 때 이제 거기 피난처로 이제 만들겠다 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전역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엄청나게 1000개를 세워놨다니까. 이렇게 다 각 주마다 다 있죠. 근데 자, 미 전역에 설립된 1000여 개의 페마 캠프 이렇게 많아. 근데 거기다가 12만 개의 시체 처리 박스 제작. 뭐 자연 재앙을 뭐 대비하는 건 좋은데 뭐 좀 이상하죠. 수상해 보이죠. 마치 사람 관짝 같죠. 자, 시체 처리 박스 운반 트럭에 표시된 프리메이슨 마크가 있어요. 그 운반 트럭이 실제로. 이 영상 자료도 갖고 있어요. 자, 그 이제 페마 캠프 이제 그 정정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페마 캠프, 이런 것들이 막 미 전역에 세워져 있고, 갑자기 이게 또 샤넬에서 제작을 했대요. 이게 샤넬에서 제가 3만 개의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뭐예요 이게?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죽인다 뭐 그런 표현으로 그런 걸로 이게 뭔가 그러니까 학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화환란을 암시하는 거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감독이 있었어요. 그레이 스테이트라고. 이거 개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지 못했어요.
자, 2014년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을 주제로 한 그레이 스테이트, 회색 국가라는 뜻인데,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던 중 감독의 일가족이 의문의 살해를 당함. 경찰은 일가족 자살로 판정. 이거 어떻게, 야, 이 영화를 만들고 있고 뭐 그런데, 그리고 다 기독교인들이고 갑자기 일가족이 다 갑자기 자살을 해버려. 영화를 만드는 중에 이 자살을 했다고? 아,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이 아니라고 봐야죠. 영화는 미완성 80% 완성. 근데 미완성인 채로 개봉하지 못함. 지금까지도 개봉 못했어요. 이거. 일가족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신실했대요 이게. 근데 이 영화를 만든다는 감독을 협박이 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다 이 감독이 계속 만드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로 인해서 살인 청부업을 해서 죽인 거죠. 이건 이제 이 그레이 스테이트 쳐보세요. 유튜브에 이제 나옵니다. 미완성됐던 영화지만 뭐 일부 편집해가지고 조금 나와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영화 촬영했던 사람들이 또 잠깐 출연하고, 근데 개봉을 못했고 이거 완성도 안 됐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이 영화가 개봉되기를 바라지 않은 거죠. 자, 폭스뉴스는 2010년 11월 22일 뉴스위크가 그 표지에 당시의 대통령 오바마를 시바신으로 묘사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뉴스위크 표지는 오바마가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여러 개의 팔을 가진 반면 한 개의 다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했다. 그 머릿기사의 표제는 모든 것들의 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부제는 왜 현대의 대통령직에는 한 사람이 다루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나라고 되어 있다. 브라마와 비슈누와 함께 힌두 종교의 상위 세 신의 하나인 시바는 세계의 파괴자로 알려져 있는데,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는 좀 더 보편적인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끝나야만 한다. 자, 시바 신은 이게 파괴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마치 한번 파괴가 일어나야 된다 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파괴자인 거죠. 이 계시록이 파괴자라고 얘기한 거죠. 한 번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 마치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한 번 세상을 다 파괴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재건했는데, 수정주의자 이런 게 파괴자죠. 오바마도 비슷한 사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시바신으로 오바마를 묘사했던 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자기를 신이라 그래. 모든 것들의 신이라고. 자, 데이비드 림보는 2012년에 발간된 그의 책 위대한 파괴자. 여기도 보면 다 파괴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파괴자라고 나와. 또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얘기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고. 근데 위대한 파괴자라고 또 이거 보니까 이렇게 다 암시를 한다는 거죠. 공화국에 대한 버락 오바마의 전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들의 번영과 자유 전통 그리고 우리들의 입헌 정부에 관한 한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위대한 파괴자였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미국을 만든 자유시장 경제와 제한적인 정부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보다도 연방 관료들이 더 권력을 가지도록 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무모하면서도 거의 4년에 가까운 전쟁을 해오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는 좌파들의 정실 자본주의가 실제를 대체하게 했다. 몹시도 약해진 국가 방위력이 우리를 왠지 좀 더 강하다고 느끼게 하는 역효과를 낳는 경기 부양과 복지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은 몇 조에 달하는 채무가 왠지 우리를 좀 더 부유하게 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전체주의적인 사상의 전도를 이루려고 전쟁을 해오고 있다. 자, 이게 뭐죠? 히틀러적 사고와 똑같죠. 전체주의적. 그리고 뭐예요? 이거 전형적인 좌파 흐름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죠. 막 나눠주고 막 좌파를 똑같죠. 역효과를 낳는 경기부양과 복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발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후퇴하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오히려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길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 이제 좌파 정부가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 지도자들이 탄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라가. 그래서 투표 잘해야 돼요. 정치 사상,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그거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당 성향이 사실 이게 좀 가깝죠. 여기에 가깝죠. 자, 2014년 6월 라이트 윙 워치의 한 기사는 당시의 대통령 오바마가 미국의 선택된 파괴자라고 했다. 계속해서 이제 파괴자라고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기사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의미심장한 거죠. 오바마는 미국을 파괴하고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과 우리의 모든 재산들을 노예화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한다. 그의 아젠다를 저항하는 모든 이들은 파괴될 것이다. 우리는 오바마가 장래 어느 날에는 전체 세계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슬람에 의해 이끌어지는 칼리프 국가를 통한 엄청난 변화를 조직하고 강요하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오바마가 이슬람 독재자 여럿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거룩한 성경과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는 그의 진짜 믿음을 폭로하고 있음을 주시하여 왔다. 그가 셀라야 무르시에게 원조를 하고 탈레반을 위로하며 무슬림 형제 단원들을 그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등 그가 담대히 후원하고 있는 끝없이 부패하고 여러 범죄적인 독재자와 테러 단체들을 생각해보라. 그는 항상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반대해왔고 이슬람 급진주의자들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기사를. 칼리프, 이슬람 국가 체제.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이 이슬람이 굉장히 적그리스도 군대로 쓰임 받습니다. 2016년 11월 15일에 아메리칸 싱커로부터 또 다른 기사가 게재됐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파괴자 오바마 케어. 그것이 어떻게 소기업을 해쳤나이다. 우리는 단지 우리 회사만 아닌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우리나라는 국가 통제주의자의 강압에 의한 헛되고 값비싼 실험을 통해 8년을 소모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를 정지시켰다. 지난 대통령 오바마가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까지 많은 방면에서 파괴자라고 불리운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다만 이 사실이 자동적으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될 자라고 단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지파와 유럽 왕들의 관계. 자, 이제 오바마 혈통에 대해서 어떤 또 사람이 또 이런 걸 또 뭐 공개한 사람이 있어요. 혈통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유럽의 왕들이 단지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또한 그 왕들은 서로 간에 혼인하여 혈통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한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단지파가 왜 14만 4천 명에서 제외됐는지 알 수가 있죠. 이게 맞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의 위치에서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리더는 나왔을지 몰라도 영적 리더십은 안 나온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체이니와 한 집안 계보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그의 혈통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국의 왕실과 친척이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유럽 왕들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같은 집안 사람들임이 밝혀져 있다. 이게 권력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영적 리더십들이 나오겠어요? 채택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게 만약 단지파하고 연관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단지파는 빠지는 거죠. 14만 4천 명에서. 영적 리더십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가문에서는. 세상에서는 엄청난 권력자고 하지만 안 나오는 거지. 왜냐면 근데 얘네들 왕들이 얼마나 잘못한 일을 많이 했냐고.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겉모습은 백인, 흑인 또는 황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인도 되고 흑인도 되고 황인이 되고 누가 될지는 모르고 어떤 사람은 모르죠. 오바마는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이 될 수도 있어요. 황인이 될 수도 있고 흑인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혈통은 같다 이거죠. 얘네들하고. 그러니까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애들도 다 연관이 돼 있겠죠. 걔네들도 다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자, 무적행은 석유와 관련이 있다. 아까 뭐 깊은 바다 우물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석유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미국의 록펠러 재단과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들을 운영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영 기업 등 중동의 원유 생산국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이제 석유화랑 이게 다 관련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얘네들 중에서 나온다니까 나중에.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이것도 석유잖아요.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아니에요, 이거. 다 이게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뭐 빈살만 뭐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빈살만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뭐 이게 빈살만이 첫째 짐승은 아니다. 둘째 짐승 이슬람의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때 가면 알지.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바마는 여기 다 연결돼요. 관련이 있다고. 다섯 번째 나팔. 자, 현재 다섯째 나팔까지 예언이 성취되었다. 자, 성취되었다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다 맞아 떨어지잖아. 성취됐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예언이. 자, 오늘 이제 셋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 확인해 봤는데,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여섯째 나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까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다 성취가 됐는데 여섯째 나팔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